푹푹 찌는 한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위협해도 에어컨만 있으면 그 어떤 더위도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에어컨을 쓰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시한폭탄은 나도 모르게 작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뭐죠? 집에 시한폭탄이 뭐가 있는 거죠? 불이 났습니다. 시래기 아니야? 저게 달려있는 게 시래기잖아. 저거 그렇죠. 봐봐. 시래기 탔잖아요. 화재 사고의 원인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 아니, 시래기가 왜 터져요? 에어컨 화재 사고 가운데 무려 63.3%가 실외기에서 발생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화재 원인의 80% 이상이 실외기, 이 전선 문제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통 아파트 에어컨 뒤쪽의 벽구멍을 통해서 실외기를 연결하죠. 이럴 경우 전선이 꺾이거나 피복이 벗겨지기가 쉽고요. 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실외기 전선은 최대 10m. 하지만 실외기 설치 위치가 멀어지면은 추가로 전선을 연결하죠. 이때 일부 설비업자는 전선을 대충 꼬아가지고 테이프로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많지. 그러면 실외기 전선 연결이 느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생기고 그때 급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섭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숨겨진 실외기 시한폭탄 제거법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름이 됐다고 에어컨부터 바로 틀지 마시고요. 실외기 전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후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빗자루 등으로 먼지를 슥슥 쓸어주고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는 망 부분은 소를 이용해서 먼지를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대전 두 기사 모두 제 특종인데 말이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프렌시코 대망의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합니다. 여름철 페스티벌 주의보. 우리 집에 시한폭탄이 있다. 제 첫 번째 특종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최대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매년 최대 약 30만 명의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30대 남성 마이클 모스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야말로 올라이 광란의 밤을 보낸 그런데 다음 날 새벽 택시를 잡으려던 그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지 단 4시간 만에 결국 안타깝게 사망. 아이고.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걸 물을 수가 있었을까요? 뭐 이 열기에 나도 몸이 뜨거워지나 보다라고 그냥 착각을 한 모양이죠. 그 정도면 머리가 어지러웠을 텐데.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일명 가마솥 더위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날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의 야외 공연이었고 게다가 숨진 남성은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이 북새통이라 구급차가 들어오는데도 많이 지체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위에 장사 없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사병의 천적은 바로 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 1시간마다 2컵 정도의 물은 꼭 마셔주셔야 됩니다.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스포츠 음료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근육통이나 경련, 또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열사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요. 일단은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을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신체에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을 덮어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열을 빠르게 증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2개 있고요. 이제 하나밖에 안 하나 남았습니다. 있으시죠? 네. 네.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엔 3위 공개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완전 제로 베이스예요. 이 둘이 크로스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네. 제로 베이스에서 가는 거지. 한 갈아 엎어 이제. 네. 매해 여름 나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차별 파괴범이 있습니다. 왜 이래?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타이어 때문입니다. D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의 63%가
타이어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한여름 7, 8월에는 타이어 파손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 공기압 부족.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폭염에 뜨거워진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요. 열을 받은 타이어가 변형돼서 물결처럼 울렁이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주행하다 보면 엄청난 마찰로 타이어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 펑 하고 폭탄처럼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마찰이 생기는구나. 막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권장치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높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마모도 점검 필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마모 한계선이 닳게 될 경우에는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손쉬운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법. 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시죠? 네네. 네. 이분을 거꾸로 들어서 타이어의 움푹 파인 곳에 트레이드에 꽂습니다. 네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 감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어. 타이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양호한 거죠. 근데 만약에 모자가 3분의 2 이상이 보인다면 아이고, 그건 늦은 겁니다. 꼭 얼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 모자가 덜 들어간다, 이놈아! 그렇죠.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4위 공개합니다. 여름의 악몽, 죽음의 한증막. 지난 2017년 7월 미국 조지아주 한 미용실에서 6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고 나온 디자넬 에타 파울러. 그런데 당신은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살인자가 된 이유. 바로 여름철 찜통차 때문입니다. 디자넬 에타 파울러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 딸을 두고 엄마 머리만 잠깐 하고 올게요 하고 들어가지. 갔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녀의 딸은 차 안에서 더위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까지.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만 매년 차량에 갇혀 숨지는 아이들이 평균 37명.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선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요. 2011년 경남 함양에선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 이만하면 정말 여름철 차 안은 지옥의 한증막 그 자체인 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한여름엔 4시간만 주차해도 차의 내부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온 변화 속도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아유 뭐 잠깐인데 괜찮겠지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뒷좌석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의도치 않게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력시 소비자 잡지에서 발표한 예방법에 따르면요. 휴대전화 또는 지갑, 가방 이런 거를 아이가 있는 뒷좌석에 같이 두는 겁니다. 물론 흔한 건 아닙니다. 애가 차에 있는 걸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흔한 건 순간적으로, 아니지만, 네.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대비 19 10일입니다. 재난급 폭염을 이기는 쿨링템. 지난해 여름이요. 무려 2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웠어요 진짜. 근데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정말.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이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 게요. 2016년 한 해 국내에서만 총 2,142명의 사상자를 낸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 기자가 이런 재난급의 무서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쿨링 아이템,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밤,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하게 내 잠자리를 지켜줄 침대 팬, 베드팬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사용하는 이불 속 선풍기입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이 한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을 합니다. 이불을 덮고도 쾌적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여름에도 야외에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일사병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쿨템입니다.
입으면 금방이라도 더위로 쓰러질 것만 같은 이 긴팔 점퍼. 놀랍게도 이 점퍼 안에는 초정밀 강력 선풍기가 붙어 있습니다.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와. 또 한 번 충전으로 무려 9시간 동안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현장 근무 내내 내 안의 선풍기로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입거나 충전하는 것도 귀찮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쿨링 이템. 일명 개인용 에어컨으로 불리는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속옷이나 옷 위에 쫙쫙 뿌려주기만 하면요. 그 즉시 온도를 무려 8도가량 낮춥니다. 또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니까 2시간 지나고 또 뿌리면 됩니다. 거기에 항균과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냄새나는 분들 뿌리면 됩니다. 네. 아, 이게 뭐 예를 든 거예요. 여기는 발이고 네. 여기는 겨드랑이네. 개장 안 했어? 아직? 지금 여기가 젖어 있으면 병원 가야 돼. 지금 이 두꺼운 옷이 여기가 뚝뚝 떨어지면은 나는 장난 아닐 네.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야, 되게 없어요. 늦게까지 개장했었잖아요. 네, 10월까지 아니야. 개장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자기 관리 갑인 조기 개장 안 합니까? 그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쿨링 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더위 타파 도움템입니다. 더운 날에는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일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야 물러끓어요.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0위 공개합니다. 오늘 뭐 오늘은 차례차례 주로, 달리네. 네, 달리기 날이네요. 지난 6월 영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이 런던의 24층짜리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무려 약 79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 꼬마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12층에 사는 6살 하은 양은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뒤 반려견 해피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일단 뛰어나간다. 네. 무서우니까. 나가서 뭐 다른 어른을 만나서 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막 끄려고 막 아, 오히려 나가지 않고 끄려고 한다.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해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 양은요. 예. 여러분 두 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집을 나오면서 먼저 집 현관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건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예. 심지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났어요! 피하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거 더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죠? 다행히 10층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음성을 듣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하은 양의 집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지만요. 다행히 자연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하은 양이 다행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요.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겁니다. 라면서 이 하은 양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와. 결국 하은 양은요.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남부 소방서에서 수여하는 꼬마 영웅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귀여워. 실제로 하은 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잘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까불지 않고. 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잘한 그 어린이집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정말 재난의 명문 저기 어린이집. 재난 대비. 예, 재난 명문 어린이집. 재난의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정도로 저희가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요. 1급 재난 상황인데. 예,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제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제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